모두가 나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저 남자의 절규와 비명, 유리잔이 깨지는 소음, 사람들의 경악에 찬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 심장을 갉아먹던 지옥 같은 고통이 비로소 멈추는 순간이었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내 놈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바로 이 순간 말이야.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제 무덤을 파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와신 상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복수를 위해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쓰디쓴 곰의 쓸개를 핥으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남편의 배신을 처음 알게 된 그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던 그 절망감과 배신감. 그저 위자료 몇 푼 받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걸로는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인 척, 세상 가장 순결한 척하던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런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것이 찬란하게만 보였던 10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길고 긴 복수국,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제 이야기의 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다니던 작은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였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꽤 큰 기업의 자회사였죠. 당시 팀장이었던 그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저희 회사로 파견 근무를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야근에 지쳐 퇴근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죠. 그 남자가 제게 이성으로 다가온 것은 아주 우연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아니요, 돌이켜보면 그건 우연을 가장한 철저한 계획이었더군요. 그는 제 순진한 성격과 외로움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날따라 그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동료들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술잔만 비우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저러다 크게 취하시면 우리가 고생하겠다. 딱 그 정도의 걱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죠. 너무 많이 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다 보니 방향이 같아 택시에 함께 오르게 되었죠.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을 깬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딸 자식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며 성화신데 인연이 없네요. 다행이군요. 남자친구가 없으시다니.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해 멀뚱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술 기운에 헛소리를 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저는 서연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고백이, 그것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져나올 줄이야.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목적지에 다다랐다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 제 뺨에 쪽 하고 짧게 입을 맞추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뜨거워진 뺨을 어루만지며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그 남자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젠틀했고 진중하면서도 가끔은 소년 같은 유머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지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 건 오히려 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요즘 편찮으셔서 내가 빨리 장가들길 바라시는 논제야 장손이라 걱정이 많으신가 봐. 오해는 하지 말아줘. 결혼 때문에 서연 씨를 만나는 건 절대 아니다.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기다릴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당시 제 나이 28, 결혼 정년기였고 그 남자는 저보다 8살 많은 36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도 지겨워질 무렵이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남짓 되었을 때였지만 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를 닮은 아들과 저를 닮은 딸을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꿈을 꾸었죠. 예비시댁은 평판 좋은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교직에서 정년 퇴임하셨고 시어머님은 젊을 적부터 부동산 투자에 능하셔서 노후 걱정은커녕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4살 어린 도련님 역시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 결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사실 그런 배경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남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팀장을 달고 높은 연봉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일찍부터 부동산에 눈을 떠 낡았지만 서울에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유일한 취미는 건전한 운동뿐인 남자.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에게 완벽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프로포즈해봐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 주 주말 그는 남산타워 레스토랑에서 제게 다이아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마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악마의 옆자리를 차지할 여자의 소름 끼치는 정체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결혼 소식에 회사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비밀 연애를 했냐며 혀를 내둘렀죠. 저는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여기저기 밥을 사며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메인 디자이너가 셋, 그리고 그들을 보조하는 어시스턴트가 셋 있었습니다. 저는 어시스턴트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저와 한 팀으로 일하던 메인 디자이너 민주 언니와는 유난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도 쉬는 시간도 퇴근 시간도 늘 함께였으니까요. 조용하고 차분한 저와 달리 민주 언니는 성격이 불같고 시원시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언니는 주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쏟아냈고 저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시콜콜한 연예계 가십거리로 수다를 떨었고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가 대화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찌나 관리를 잘했던지 30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몸매를 가꿨고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결혼은 하지 않고 있었죠. 언니는 연애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요? 됐어 임마. 난 남자 안 믿어. 네. 너 내가 우리 집 딸 부잣집인 거 말했지? 언니만 셋이라고. 그 언니들 지금 다 뭐 하는지 알아? 셋 다 이혼하고 엄마 집에 빌부터 살아. 남자들 때문에 인생 조진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 명절에도 언니들 꼴 보기 싫어서 해외로 튀었던 거 아니야. 정말요? 몰랐어요. 우리 언니들 이혼 사유가 뭔지 알아? 다 똑같아. 남편 놈들 바람나서 틈만 나면 어린 것들한테 눈 돌아가서 집구석은 내팽개치고 나도 6년 전에 잠깐 만났던 놈이 있었는데 그 새끼도 어린 년이랑 양다리 걸치다 나한테 딱 걸려서 바로 쪽냈지. 남자들 그거 다 짐승이야 짐승. 그래도 가정적이고 바르게 사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언니 정도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연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 생활해야 돼. 지금은 좋아 보여도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내 등 뒤에 칼 꽂을지 모르는 게 남자라는 동물이야. 명심해.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였는데 언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전 그 누구보다 제 남편을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저를 부러워하던 사람이 바로 민주 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남편도 바람날지 모르니 조심하라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에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미안, 내가 말 실수했다. 너 아직 깨 쏟아지는 신혼인데 기분 상했으면 사과할게. 그냥 내 신세 한탄하다가 말이 헛나왔다고 생각해줘. 언니는 금세 사과했고 저도 애써 웃으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니가 했던 섬뜩한 경고는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남편으로서 더는 못 보겠어. 내가 충분히 버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내조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저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 업무 강도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잘 알았고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의 다정함에 또 한 번 감동했죠. 그것이 제 발목에 채워질 보이지 않는 족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꿈이 있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사직서는 처리해 둘게. 회사에서는 제 상사이기도 했던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지쳐있던 터저는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뒤부터 남편은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저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좀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어머니 부동산 서류 작업할 게 많다니까 간 김에 하루 자고 어머니 일 좀 도와드리고 오면 좋겠네. 남편은 시댁의 온갖 굳은 일을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수발부터 시어머니의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그것이 전업주부가 된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내일 중요한 모임 있으니까 저녁에 내 차 세차 좀 해놔. 그리고 민준이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홋카이도 여행 간당. 당신이 비행기랑 호텔, 맛집까지 완벽하게 계획 짜서 정리해도 알았지? 내일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저를 여전히 자신의 부하 직원쯤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도련님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요즘 엄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처제는 뭐 하는데? 시집도 안 간 처제가 그런 건 챙겨야지. 아무튼 일본 여행 계획 확실하게 준비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싸움을 피하고 싶어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야근이 거의 없던 그가 눈에 띄게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밀이 바로 여자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평생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여자였다면 덜 비참했을까요? 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양쪽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대놓고 제 눈앞에서 놀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 서연이에요. 어머,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결혼하더니 아주 연락 한 번 없더라? 그러게요. 보고 싶었어요, 언니. 우리 조만간 저녁이나 같이 해요. 제가 집으로 초대할게요. 이사하고 집들이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유, 집은 무슨. 밖에서 보자. 팀장님 불편하시게. 괜찮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요. 아마 남편도 언니 보면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남편의 내연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계속 밖에서 보자고 빼는 걸 굳이 집으로 오라고 재촉했죠. 그 여자는 바로 제게 남자를 조심하라며 그토록 신신당부던 회사 동료 민주 언니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민주 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불륜을 저지르는 두 사람이 알아서 연락을 주고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민주 언니를 보고 진심으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내가 잘못 짚었나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민주 씨가 우리 집에 다 오고 여보 오늘 손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어머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나 봐. 그래도 민주 언니 먼 길 오셨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요. 간단하게 맥주도 한잔하고. 남편의 내연녀, 아니 민주 언니는 한때 제게 친언니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며 특히 바람 피우는 놈들은 지옥에나 떨어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언니가 버젓이 유부남의 내연녀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나다니. 기가 막혀 웃어야 할지 서러워서 울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통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반면 민주 언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야, 이렇게 번듯하게 꾸며놓고 사는구나. 우리 팀장님 어떻게 사시는지 늘 궁금했는데. 그러더니 언니는 마치 제 집 안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죠.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자의 껍데기랑 사는 여자는 고작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저를 쳐다볼 때는 턱을 치켜들고 위에서 아래로 깔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초대했는데도 언니가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그녀는 자신이 저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금단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신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저. 언니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여웠을까요? 분노로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 언젠가 너희 두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될 그날까지. 그날도 과연 나를 보며 그렇게 오만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근데 이 신혼부부는 왜 이렇게 아이 소식이 없을까? 설마 벌써부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민주 씨, 선 넘는 발언은 삼가시죠. 지킬 건 지켜야지. 남편이 발끈하자 민주 언니는 과장되게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어머 팀장님 미안해요. 내가 서연이랑 워낙 친해서 근데 그렇게 발끈하시는 걸 보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 남편이 회사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설령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죠.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주 언니는 부부 사이에 그만 빠져주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역시 피곤하다며 침실로 들어가더니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할지는 불보듯 뻔했죠. 저는 남편이 마음 편히 그 여자와 싸우길 바랐습니다. 여보, 나도 맥주 마셔서 그런가 취기가 좀 오르네. 나 먼저 잘 테니까 담배 피우고 냄새 다 빼고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남편은 알겠다며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 11시쯤 집을 나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기어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주 언니와 함께 있었겠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침대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베개닛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덜려는 듯 제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내 마음 알지? 언제나 집안일이며 아버지 병원 수발이며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텐 당신뿐이야. 이거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샀어. 어머 고마워요. 와, 귀걸이 정말 예쁘다. 이걸 어디서 사왔어요? 출장 간 곳에서 예뻐 보여서. 아참 여보, 제 친구 민숙이 알죠? 고등학교 동창. 아니 글쎄 민숙이가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가서 부산에 있다고,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래셔도 민숙이가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해서 헛것을 봤나 봐요. 물론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였죠. 하지만 남편이 부산이 아닌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누구와 함께 갔을지도 뻔했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제게 말한 그날, 민주 언니 역시 병가를 냈다는 소식을 회사의 남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거든요. 아마 당신 친구가 사람을 잘못 봤겠지. 짐은 내가 알아서 풀 테냐. 그냥 쉬어. 나 씻고 일찍 잘게. 출장이 좀 힘들었네. 그래요, 여보. 수고했어요. 아,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왜 그렇게 놀라?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 허리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친정에 한 일주일 정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 못 챙겨줄 텐데 괜찮죠? 수술비도 당신 카드로 먼저 결제해야 할 것 같고. 그래. 아이, 당연히 괜찮지. 장모님인데 내가 바빠서 직접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네. 당신이 가서 잘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려. 여기 카드.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아버지 병원 핑계를 대며 절대 못 가게 막았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도 흔적을 슬쩍 흘리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장난으로 제 복수를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변에 낯익은 남편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이 황급히 조수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목격했죠.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 나나였습니다. 나나가 왜 제 남편의 차에서 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끔 단체로 만난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연락처조차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제 친구 나나가 제 남편의 차에서 저렇게 다정하게 내릴 수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주머니에서 울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떴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시 제 번호를 노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나를 향해 무어라 속삭였고 제 친구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나는 보란듯이 제 남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단단히 꼈고 두 사람은 한 몸처럼 건물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 8층에는 밤이 되면 번쩍이는 네온 사인을 켜는 모텔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문자예요.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문자는 확인하자마자 칼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혼자 먹어. 야근이라. 아주 중요하고 격렬한 회의를 모텔에서 하시나 봅니다.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여자와 함께 말이죠. 저는 일부러 나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남편이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제 친구 나나는 최근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희 동창들이 모두 모여 나나를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었죠. 짧은 연애 끝에 초고속으로 결혼하더니 이혼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나나의 전남편 집안은 대단한 자산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나나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의 재력이라고. 결국 그녀는 소원대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탄이 났습니다. 그 새끼 진짜 인간 쓰레기였어.
내가 정말 완벽하게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아니 글쎄 내 뱃속에 지 새끼가 자라고 있는데 여자 나오는 더러운 업소를 들락거렸다는 거야. 나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집에 두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욕정을 참지 못해 불법 업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겁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그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니. 그 남자의 이중적인 모습은 경찰 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려 경찰 소환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그걸 나나가 먼저 발견한 것이었죠. 억울해서 못 살아. 나 당장 이혼할 거야. 저런 더러운 놈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숨 쉴 수 없어. 나나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남자 측에서는 군말 없이 이혼에 합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나는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에게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나나를 걱정하고 응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며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아기 선물도 건네고 힘내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 나나가 제 남편의 옆에 찰싹 붙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민주 언니가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이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나나와 모텔에 다녀온 바로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이번 출장의 동반자는 첫 번째 내연녀인 민주 언니였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내연녀를 2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둘을 동시에 만나면서도 이토록 완벽하게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복수의 칼날이 향해야 할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남편과 나나가 어떻게 처음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시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이번 주 아버님 생신, 집에서 조촐하게 한다니까 근사한 선물 하나 사고 용돈도 두둑하게 준비해도 시아버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복수를 완성하는 그날까지는 티를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어째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드냐. 너희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저를 보자마자 타박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뜻밖에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연이도 이리저리 바빠요. 어머님도 이제 웬만한 일은 사람 써서 하세요. 그럴 돈 충분하시잖아요. 이 남자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의도를 알 수 없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온 가족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작정하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머님 때도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남편이 바람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랑 여자 둘 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넣고 활활 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제 살벌한 말에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습니다. 너는 애가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도 세아가 너는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놈 속을 훤히 아는데 쟤는 오직 제 가정밖에 모르는 놈이야. 그나저나 손주 소식은 아직도 없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어머님. 저희 부부관계 가진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걸요. 제 폭탄 발언에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남편은 얼굴이 썩어 문드러져서는 연신 술만 들이켰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저 혼자만 방긋방긋 웃고 있었죠. 아, 그리고 이번에 제 친구가 이혼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다녔대요. 그것도 제 친구가 임신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죠. 당신도 알잖아, 나나. 결혼식 때 봤었지?
피부 까맣고 덧니 있던 친구.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당신 친구가 어디 한둘이었어야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화에 끼어드는 도련님 덕분이었죠. 나나? 형. 형 예전에 대학교 때 한참 사귀었던 여자 이름도 나나 아니었어? 참 특이한 이름이라 기억하는데. 빙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례가 들렸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연신 기침을 토해냈죠. 아이고, 얘는 갑자기 왜 이래. 물 마셔라, 물. 너는 또 형수 앞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나나와 남편이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학교 때 뜨겁게 연애하다 헤어진 후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동창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나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물었죠. 나나는 워낙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친구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마침내 한 친구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나가 대학 시절 8살 연상의 오빠와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고 즈음에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갈아타듯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8살 연상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나나와 제 남편은 정확히 8살 차이가 났으니까요. 참 너 그 소식 들었어? 나나가 글쎄 이번 주말에 아들 돌잔치를 한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을 바글바글 초대해서 성대하게 연다는데 이게 맞나 싶다. 너도 올 거지? 친구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바닥에 힘을 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와신상담의 주인공 구천은 복수를 위해 20년간 쓸개를 핥으며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작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내가 가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해줘야지. 선미야, 우리 동창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자. 알았지? 혹시 투기금이 부담된다는 친구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내가 인당 10만 원씩 쏴준다고 전해줘.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나나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 돌잔치에 꼭 와서 금반지 하나 놓고 가라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초대장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함께 가자고 졸랐습니다. 이 쇼에 남자 주인공이 빠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나나 씨 돌잔치? 안 돼. 나 그날 바빠.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같이 가요. 난 그동안 당신이 해달라는 부탁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 이번엔 당신이 내 부탁 들어줄 차례야. 다른 친구들은 다 남편이랑 같이 온단 말로. 우리 잘생긴 남편 자랑하고 싶다고요. 나 혼자 가면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저 부부 남편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제 애원의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 민주 언니였죠. 언니, 이번에 제 친구가 돌잔치를 하는데 언니도 같이 가요. 친구 돌잔치? 내가 거길 왜 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제가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꼭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제발요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 간곡한 부탁에 민주 언니 역시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저는 돌잔치 당일 아침 직접 언니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죠. 반드시 와야 한다고, 안 오면 친구들 앞에서 제 꼴만 우스워진다고. 알겠어. 이번 기회에 당신 부탁 확실하게 들어줄게. 사랑해 여보. 그의 거짓된 사랑 고백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심장이 떨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날에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그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약속대로 민주 언니의 집으로 가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슬쩍 언니의 속을 떠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가볍게 즐기는 에피타이저처럼 말이죠. 언니는 요즘 만나는 남자 없어요?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졌어. 어머, 왜요? 그 남자도 참 눈이 없네. 언니 같은 미인을 놔두고. 대체 왜 헤어졌는데요? 모르겠네.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니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내가 말했잖아.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서연이 너도 조심해야 할걸. 저번에 내 남편 보니까. 제 남편이 왜요? 아무도 모르지? 뒤로 어떤 여자를 숨겨두고 있는지. 말을 들어보니 제 남편이 민주 언니를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 나나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만났으니 민주 언니는 이제 폐기 처분된 거겠죠.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환승바람? 환승불륜?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민주 언니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제게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내 남편의 비밀을 내가 쥐고 있다는 듯이 구는 꼴이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 왜 날 보면서 그렇게 비웃어?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미안해 언니. 사실 언니 말처럼 우리 남편 바람났어요. 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상대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었으니서. 완전 미친년이죠 저? 제 고백에 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바람난 여자랑 남편이랑 셋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날 알았어요. 내 언녀가 날 바라보는 그 오만한 눈빛이랑 남편의 안절부절 못하는 그 꼴을 보고 바로 직감했죠. 네가 무슨 무당이야? 사람 눈빛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제가 언니랑 몇 년을 붙어 다녔는데 언니 특이한 향수 쓰잖아요. 저 그 향기 참 좋아했던 거 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하고 언제부터인가 제 남편한테서도 그 향기가 나더라고요. 특히 야근하고 오거나 출장 다녀온 날에는 남편 와이셔츠에서 아주 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언니 왜 그랬어요? 머리가 나쁘면 향수라도 뿌리지 말았어야죠. 조심성 없이. 그래서 나한테 딱 걸렸잖아요. 바로 그때 제 차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돌잔치 장소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굳어버린 민주 언니에게 어서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저길 왜 들어가. 재수없게. 아주 꼴 좋았겠다. 다 알면서 모른 척 연기하는 나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재미있었겠니? 너라면 이게 재미있었겠냐고. 다른 년이랑 희희낙낙 놀아나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 등신 취급하는데 이게 재미있겠냐고. 말해봐.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 고함에 움찔한 민주 언니는 차문을 열고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메인 이벤트의 중요한 관객이 사라지면 흥이 떨어질 테니까요. 거기서 닥치고 따라와.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내가 회사에 이 사실을 소문 안 낼 것 같아? 그걸로 끝일까? 내 부모님은 이 끔찍한 사실을 평생 모르고 넘어가실 것 같냐고. 삐지기 싫으면 입 다물고 따라와. 제 말이 끝나자 민주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부모님은 세 딸이 모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충격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마저 유부남과 노란한 불륜녀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것이 바로 민주 언니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던 오만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제 뒤를 따라 돌잔치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웃어요. 남의 잔칫집에 와서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웃으라고요. 돌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나나의 허영심이 엿보였죠.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나타나자 나나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어서 제가 민주 언니를 소개하자 이번에는 남편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에 따라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민주 언니의 등장에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왜 그렇게 불안해요?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이제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라는 거야?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주 언니가 당신 내연녀라는 사실이 누구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당신의 새로운 내연녀, 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깜짝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돌잔치의 주인공 아기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김서연님께서 친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영상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친구들은 대체 뭘 준비했냐며 웅성거렸죠. 뭘 준비했냐고요? 제가 지난 2년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았던 바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직원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제 얼굴이 나타나자 나나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감동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표정은 20초 안에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친구 나나야,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을 위해서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잘 들어줘. 나나야, 내 친구여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 대신 쓰레기 같은 내 남편을 처리해 주니까 말야. 오늘 찾아와 주신 하객 여러분, 지금부터 제 남편과 제 친구 나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없으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남편과 나나의 불륜 증거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다 나오는 영상,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대화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당장 영상을 끄라고 악을 썼습니다. 제 남편이 역시 제게 달려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죠. 무슨 짓이냐고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결한 척, 온갖 가식은 다 떨며 주변 사람들을 기만해온 당신들의 더러운 본 모습을 까발리는 중인데요. 나나는 영상을 끄기 위해 담당 직원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영상을 재생시키자마자 리모컨을 들고 홀연히 퇴근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 미리리 찾아가 현금으로 200만 원을 쥐어주며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 영상을 끄지 말고 그냥 퇴근해 버리라고. 돌잔치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나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는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민주 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제 친구가 언니 자리를 빼앗았거든요. 나나야, 인사해. 우리 남편이 너 만나면서 동시에 만나던 또 다른 내연녀, 민주 언니야. 영상 끄라고 이 미친년아. 그리고 뭐라고? 나 말고 다른 년도 만났다고? 희준 씨, 저 늙은 년 누구야? 아는 여자냐고. 나나의 막말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민주 언니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환승불륜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늙은 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에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를 참으로 흥미진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나나의 전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이혼하고도 치가 떨리는 나나야. 돌잔치 한다고 하길래 영상 편지 남긴다. 제가 직접 나나의 전남편을 찾아가 부탁한 영상이었습니다. 나나가 퍼뜨린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남편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남자였죠. 네가 이혼하고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들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 이 기회에 진실을 밝히겠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친자검사 결과지다. 내가 나나와 이혼한 진짜 이유는
지금 돌잔치를 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나는 나와의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우리가 이혼한 진짜 이유다. 전 남편의 폭로에 나나의 친척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진짜 손주 돌잔치에 꼭 오셔야 한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며느라가. 이게 다 사실이냐? 내가 정말 저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게냐고. 아수라장이 된 돌잔치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시아버님은 자신의 아들이 얻어맞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지옥도를 느긋하게 구경했습니다. 남편은 나나의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둘러싸여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그걸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실신하셨고 나나와 민주 언니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풍경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지옥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훗날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민주 언니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나나의 아이는 친자 검사 결과 제 전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다시 합쳐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너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위자료나 받고 끝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웠냐고. 누구 좋으라고요? 제 믿음을 배신하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고작 위자료 몇 푼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이제라도 깨달았을까요? 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이 이제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